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뭔가 흰 도화지 같다. 짧아.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혼자서 뭐 하는 겁니까? 청승맞게. 그리가 없어 내 음악. 안녕, 나 수호씨.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리 씨가 해군 홍보단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해군 홍보단 하면 전국 도서 지역을 누비면서 위문 공연을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함정이나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해군 장병들을 찾아가서 위문 공연을 펼치는 임무가 대표적인데요. 해양과 관련된 지자체 축제에서 국민에게 웃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해군의 우수성을 알리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김동현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컵라면 드시고 같이 먹으면 귀여워. 저는 종갓집 차선에서 주방에도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다음 생에 하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그우먼 이수지입니다. 해피저축은행의 린자오미입니다. 뭐야? 파이팅 주현진! 브라보! 멋지다 연진아! 김거은이야. 아저씨 사랑해요. 아니, 제가 그 이수지 씨가 성대모사 하는 거를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극한 직업 천만 배우를 이제 싸워도 되는 거니까 드디어 형사처!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그 아까 처음 뵀었을 때 김고은 선배님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가 시킨 거 아닌데 왜 웃으면서 얘기하셨어요? 사랑해요. 군인 아저씨 사랑해요. 보이죠? 있죠?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배우라는 직업에서 이제 군인이 되셨잖아요. 예.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알아보는 훈련병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극한 직업이다! 공명!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웃고 그냥 이렇게 가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그 친구들이 알아봐 준다는 거에 좀 뿌듯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추운 겨울이 드디어 지나가고 봄을 알리는 3월이 왔는데 3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우리 국민이라면 독립운동 3.1절이 바로 떠올라야죠.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한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이 있죠. 유관순 열사. 예.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곳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일제가 만든 감옥인데요. 왜 만들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의병들을 수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된 장소였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아픔과 고통의 장소였죠. 유관순 열사는 여성 미결수를 모아놓은 여옥사 중에 8호 감방에 수감됐는데요. 이곳에는 6명의 독립운동가가 더 있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얼굴이나 이름을 아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유관순 열사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명단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름은 다 우리 여성분들 이름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죠? 여성 독립운동가의 명단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았어요? 네. 와. 근데 참 이름들이 낯설죠. 이렇게 독립운동사 전체를 봤을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여성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우리는 유관순 열사밖에 몰랐던 걸까요? 또 무슨 이유로 청년 대표 33인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을까요? 대충만 봐도 지금 수백 명 정도가 적혀 계시거든요. 과거에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활발해진 거거든요. 독립운동이 벌어졌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은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가사도 한번 봐주실래요?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저는 이 구절이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노랫말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가 지은 거예요. 여성 의병장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군을 만들었고 의병대를 또 이끄셨어요. 제가 이런 분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지네요. 대단한 분이시죠.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감방이라는 공간을 생각하면 좁은 단칸방을 떠올리잖아요. 그 3평 남짓한 방에 20명이 넘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저 지금 정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3평에 20명. 감방 안이 굉장히 비좁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늘어나고 시설은 부족하니까 남성들이 수감되어 있던 3.3평에는 민족 대표들이 있던 방에는 17에서 18명, 그리고 학생들이 있던 방에는 20에서 23명까지 수감이 되었으니까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무릎을 쪼그린 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누워서도 잘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선 냉난방 시설이 없었고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한여름에는 30도가 넘는 생지옥 같은 무더위를 견뎌야 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배식량이 9단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독립운동가들은 4, 5등급 이하의 배식을 받았다고 해요. 얼마나 양이 적었겠어요. 그러게요. 이 때문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오게 되면 배식을 받게 되는데 배식의 양이 굉장히 소량이고 특히 총 9개의 양의 구분이 있는데 주로 4등급, 5등급 이하의 배식을 받았다라고 해요. 영양 공급원이 충분치 않아서 너무 많은 질병에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보다도 이러한 질병이나 추위와 더위 굶주림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의 죄목은 뭘까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근데 죄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일제감정기에 독립운동가를 부르는 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상범입니다. 사상범? 요즘 말로 하면은 정치범 같은 거죠. 야, 정말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는 노력이 범죄가 되는 시대였군요. 8호 감방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보안법이나 출판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거든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여기에 소요가 추가됐어요. 소요가 뭐죠? 소요는 단체가 협박이나 폭행을 하면 성립이 되는 건데요. 유관순 열사가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네? 헌병이 만세운동을 하는 시위대를 제지하는데 시위대가 반항하니까 총을 마구 쐈어요. 이때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30명이었고 즉사한 사람 19명 중에는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유관순은 헌병이 총을 겨누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 가슴에 매달린 건데 이게 폭행죄가 된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8호 감방에 수감된 분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군가의 누이, 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요. 유관순 열사는 16살 청소년이었고 임명의 지사는 임신한 몸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만삭의 몸이었는데요. 출산을 위해서 잠시 출소했다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한겨울에 다시 수감됐다고 합니다. 아니 한겨울에 감방에서 혼자 버티기도 힘든데 사실 갓난아기를 데리고 같이 수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와. 특히 유관순 열사는 16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고 신생아와 함께 다시 수감된 임명의 지사를 잘 도와줬다고 해요.
자기의 밥을 덜어주고 5등급 이하로 밥을 나눠줬는데도 그 밥에서 또 밥을 떼어서 거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을 나눠준 거나 다름없네요. 또 아기가 오줌 싼 기저귀를 손으로 짜서 체온으로 말려주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허리에 감싸서요. 독립운동을 하다 한 방에 갇힌 동지들이기에 서로에게 더 애틋했을 겁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좀 잘 볼 수 없었던 색안경을 끼고 계시네요. 근데 지금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영식 애국지사의 독립정신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상상이 안 돼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난리통에 독립운동을 또 하셨는지. 이야.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개성에서 신체 건강한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선창하고 대한독립의 중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대단하시다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되네요. 앞도 보이지 않는 맹인 주제에 어디 건방지게 3.1운동을 주도하느냐. 일제 경찰의 윽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눈이 멀었을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소. 우선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운데 깜방에 갇혔으니까 이중으로 갇힌 거지. 근데 내가 가끔 불려나가서 간수한테 이제 뭐 질문 받고 뭐 대답하고 뭐 따귀도 맞고 뭐 그때 따귀를 많이 맞아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귀에서 고름이 나오시고 그랬다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이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죠. 8호 감방에 수감된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똑같은 고문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분들을 견디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독립에 대한 열망과 또 뜨거운 민족애 아니었을까요? 1920년 3월 1일 고요했던 8호 감방이 아침부터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오후 2시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8호 감방에서 시작된 외침은 서대문 형무소 전체로 퍼져나갔고 수천 명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와, 진짜 감동적이네요. 예. 그렇죠. 3.1운동 1주년을 맞은 이날 교도소 안에서 다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는 물론 임신한 몸으로 격한 시위를 주도했던 임명의 지사, 기생동료 30명을 이끌고 투쟁을 벌였던 김향화 지사, 개성을 만세운동으로 들끓게 한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심영식 지사,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 얼굴을 다시 보니까 어때요? 절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에요. 사실 이분들이 지금 굳게 담은 입이 뭔가 이 결의를 다지는 듯한 그런 표정인 것 같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꺼이 거리로 나와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지향점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회복해서 독립을 하자는 것이었고요. 당시 인류의 80~90% 이상이 제국주의로부터 지배를 당하던 시점이었죠.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운동이 바로 독립운동이었지 않는가.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주의 정신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그 시기에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바로 독립정신의 우리가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구 선생은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덕분에 이 땅에서 진정한 봄을 만끽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좀
다시 되새기는 일이야말로 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8호 감방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다독였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100년 뒤에 독립운동가 후손에 의해 세상에 처음 공개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방에 가면 혼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걸 들어서 그 노래가 좀 달라 보통 노래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서대문 그 형무소 감방에 있을 때 거기 감방 7명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러고 해서 수지 씨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8호 감방의 노래. 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